네, 안녕하세요. 부영문제TV의 형 김창경입니다. 네, 오늘 11월 매매 사례를 시작하기 전에 최근에 굉장히 많은 질문을 받고 있는 게 있거든요. 최근 금리가 어떻게 되냐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기존에 계약을 하셨던 분도 있고 또 최근에 계약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저한테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지금 기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한 10월 20일 전에 대출을 받으셨던 분들은 3.5 밑으로 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최근에 금리를 알아보신 분들은 좀 놀라실 게 4% 후반, 5% 초반을 이야기를 들으실 겁니다. 왜냐면 연말까지 대출 한도가 많이 소진되기도 했고 또 정책적으로 임대업에 대한 대출을 지금 좀 막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계약을 하신 분들은 잔금을 한 내년 2월, 3월 정도로 세팅을 해놓고 계약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아마 금리 조건이 썩 좋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매매 사례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거래량을 먼저 확인하시겠습니다. 현재 9월달까지의 거래량이 집계가 됐고요. 9월달에 155건이 집계가 되어서 저번 8월달에 207건에 비해서 좀 많이 떨어진 느낌이 들긴 했죠. 제가 저번달에 촬영을 하면서 9월달 거래량은 한 200건 가까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떨어져서 좀 놀란 느낌이 있었거든요. 왜 제가 저번달에 9월달은 8월달과 비슷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었는지 이따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9월달 거래량은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6월달이 153건이었고 7월달이 181건이었죠. 그래서 현재 9월달 거래량이 거의 한 6월달 정도로 다시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름세로 있다가 좀 주춤한 느낌이 들어서 빌딩 시장이 단 죽어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바로 구별 거래량을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현재 9월달로 집계된 구별 거래량인데 이번 달에 거래량이 155건이 있었죠. 그 중에 강남권을 보면은 총 40건이 거래가 됐어요. 오히려 8월달이 200건이었고 7월달이 181건이었는데 그때 나왔던 강남구 거래량보다 9월달이 훨씬 더 많게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무래도 강남에 있다 보니까 매일매일 부동산의 거래를 체크를 하고 있고 피부로 느끼는 게 있는데 9월달에도 제 생각에는 거래가 많이 됐다라고 느꼈었거든요, 분명히. 하지만 전체적으로 서울시에는 거래량이 줄어들었지만 강남구는 오히려 늘어난 걸 여기서 보시다시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타 구를 보면은 중구가 7건, 마포구가 17건, 용산구가 6건. 용산구가 저번 달 26건인데 비해 좀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네, 그래서 3개월 합계치를 보면 강남구가 106건, 중구가 52건, 마포구가 51건, 용산구가 42건으로 정말 3개월치를 보더라도 강남구가 압도적으로 좀 우위에 있는 수치를 보이고 있어서 이럴 때일수록 정말 다시 강남구로만 많은 투자자들이 선호를 하고 있는 지역이구나 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지표였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금융채 한번 확인해 보실게요. 현재 11월 7일 기준으로 3.22%가 나와서 저번 달 10월 4일인 3.22%와 같은 수준으로 됐죠. 이렇게 금융채는 똑같은 상황인데 현재 저번 달 금리는 한 3.2%, 3.5%까지 받을 수가 있었고 지금 받게 되면 4% 후반 정도 받을 수 있는 게 아무래도 가상금리가 은행에서 많이 적용을 시키고 있다라는 걸 인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올해 중순부터 은행이 가상금리를 거의 한 제로 정도로 낮춰서 금융채가 3.2면은 거의 다 한 0.3 아니면 거의 제로 정도만 더해서 거의 한 3.5가 나왔던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예전대로 가상금리를 한 1.2에서 1.5 정도를 더하면 1년 고정으로 했을 때는 거의 한 4.7 정도를 받을 수 있다 보니까 가상금리 때문에 지금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거를 인식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제 예상에는 내년 1월이나 2월쯤에는 다시 은행에서 프로모션을 좀 도입을 하면서 두 달 전만큼의 수치로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연말까지는 이 정도 금리가 유지가 될 것 같다라고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매매 사례는 제가 좀 특이하게 리얼티 코리아에서 계약된 사례들만 가지고 왔거든요. 주요 지역에 있는 그런 사례들을 보다 보니까 거의 다 리얼티 코리아에서 계약한 사례들만 보여줘도 충분히 좀 흥미있어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은 리얼티 코리아에서 거래한 사례들만 가지고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정말 강남에서 가장 싸게 거래가 된 사례지 않을까? 평당가로 치면 정말 가장 저렴한 사례였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그래서 위치는 신논현역이 있고 신논현역에서 예전 여기 한신포차가 있었죠. 지금은 이제 올리브영이 들어간 건물로 신축이 됐는데 이 라인에서 좀 더 가다 보면 여기 노년초등학교가 나오고 노년초를 좀 더 지나서 이면 들어있는 이 빌딩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계획 한번 보시죠. 네, 본 건물은 51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고요. 올해 8월 29일날 계약을 하고 10월 8일날 잔금을 치렀습니다. 대지 면적은 76평, 연면적은 146평의 건물이고 지하는 없고 지상 5층 건물이고요. 2019년도에 준공된 신축 건물입니다. 하지만 이 건물에 특이점이 있다라고 하면 이 건물은 다세대 주택으로 지어진 건물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런 건물들은 좀 거래를 할 때 주택인 상태에서 근생으로 용도 변경을 하거나 멸실을 한 상태에서 토지만 넘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 건물은 좀 특이하게도 주택인 상태로 그대로 매입을 하게 됐습니다. 대지 면적이 76평인데 51억 5천에 거래가 됐다 보니까 토지 평당가로 봤을 때는 거의 6,700 수준인 거거든요. 하지만 2019년도 신축인데도 불구하고 건물가를 거의 잡지 않고 거래를 해서 땅값으로만 치더라도 굉장히 저렴한 6천대에 거래가 된 그런 건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주택 건물이다 보니까 강남에 주택을 매입하게 되면 대출이 아예 안 나오는 그런 단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매입하신 분은 모두 다 현금을 주고서 이 건물을 매입을 하게 됐습니다. 또 이 건물은 2019년도부터 임대주택 사업을 한 8년짜리를 들어왔다 보니까 아직도 한 3년가량 남았잖아요. 하지만 이제 그걸 모두 다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입을 해서 저렴하게 거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평당 6,700이라는 이 숫자가 왜 저렴하냐면
뭐냐면 인근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부지만 하더라도 8천에서 9천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고 또 지어진 건물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2천, 한 1억 5천까지도 거래가 되고 있는 점을 봤을 때 반값 수준의 거래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에서 이제 보증금이 16억 5천만 원 정도가 있었고 임대료는 한 900만 원 가량이 나왔었거든요. 수익률을 따져보면 한 3.09%가 나와서 이걸 신축하거나 리모델링 하지 않더라도 지금 나오고 있는 수익만 봤을 때 충분히 수익을 받을 수 있을 정도는 됐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걸 매입하고 멸실하거나 뭐 리모델링 안 하고 장기적으로 가져갈 생각에 매입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로드뷰를 한번 보자면 이렇게 삼거리에 바로 앞에 있는 이 건물이 이제 거래가 된 건데요. 1층은 다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상층부가 다 이렇게 주택으로 되어 있죠. 네, 그래서 로드뷰로 보더라도 건물 컨디션은 꽤 깔끔한 편이었던 건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냥 이걸 쭉 가져가면서 이거를 매입할 때 대출을 안 받고 취득세를 좀 중과를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긴 했지만 그런 걸 다 계산을 하더라도 평당 6,700이면 굉장히 저렴하게 매입하지 않았나라고 생각되는 사례여서 첫 번째 사례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두 번째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신사역 인근에 있는 건물인데요. 위치를 보자면 신사역이 여기 있고 오른쪽으로 가면 가로수길이 있죠. 그리고 좀 더 오른쪽으로 가면 대로변에서 한 칸 바로 들어오는 곳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지도상으로 보시면은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긴 한데 단점이 있다면 바로 들어갈 수는 없고 나오는 일방통행이다 보니까 여기서 뒤로 접근만 가능한 그런 건물이에요. 개요 한번 보실게요. 네, 본 건물은 140억에 거래가 됐고 계약일은 8월 9일, 잔금일은 10월 11일 날 했습니다. 대지 면적은 85평, 연면적은 266평의 건물이고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2002년도에 준공을 했는데 23년도에 이제 리모델링을 해서 거의 모습은 신축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현재 이 건물에서 보증금은 4억, 월 임대료는 3,400만 원인데 이거는 약간 예상 임대 수익인 거고 현재로는 이제 공실인 상태였습니다. 다시 로드뷰를 한번 보자면 저기가 대로변에서 들어올 수 있는 길이긴 한데 여기서 진입금지가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는 못 들어오고 여기서 나갈 수만 있는 이제 그런 도로죠. 건물의 모양을 보면 뭔가 필지 모양을 봤을 때 박스에 껴있는 느낌이 들긴 했는데 막상 필지가 이렇게 코너까지 닿고 있어서 박스에 껴있는 느낌보다는 코너 느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제 리모델링을 해놨습니다. 건물의 외형을 보시면 나름대로 좀 신축 건물같이 리모델링을 좀 잘 해놓은 건물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의 장점 같은 경우는 토지 평당가가 1억 4천만 원 정도의 수준인데 1억 4천이라는 숫자가 최근에 가로수길로 거래가 되고 있는 게 거의 2억, 1억 8천, 1억 7천 정도로 거래가 되는데 이 주위에서 1억 4천이면 가장 저렴한 건물이었고 또 신축성 건물이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140억 주고 들어갈 수 있는 건물 치고는 가장 좀 메리트가 있었던 건물이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의 이제 셀링 포인트 같은 경우는 신사역 역세권 대로변에서 바로 접근 가능한 건물인데 140억짜리 신축형 건물이 많이 없어서 그래서 매입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세 번째 사례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잠실 아파트 상권 바로 앞에 있는 나름 항아리 상권에 위치한 그런 건물인데요. 위치를 보시면 잠실에 있는 가장 대장 아파트로 쳤을 때는 여기에는 잠실 S 아파트, 잠실 리센츠 아파트, 트리지움이 있고 레이크 팰리스까지 총 4개 아파트를 거의 대장 아파트라고 하고 있죠. 그 중에 레이크 팰리스 바로 앞에 있는 건물이 거래가 됐습니다. 개요 한번 보시죠. 네, 본 건물이 293억에 거래가 됐고 계약일은 7월 25일, 잔금일은 9월 30일 날 했고요. 대지 면적은 349평, 연면적은 1447평의 건물이고 지하 2층, 지상 8층의 건물입니다. 네, 본 건물은 2009년도에 준공을 해서 나름대로 이제 신축형의 건물이고요. 이 건물에선 보증금이 10억 5천만 원, 임대료가 5,900만 원이 나와서 수익률은 약 2.6%가량이 나왔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임대료가 5,900 정도가 나오고 있는 건데 이 건물 사이즈가 1,400평가량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평당 임대료를 따졌을 때 거의 한 4만 원 수준밖에 안 받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 임차인 중에는 2008년도, 2015년도 이렇게 한 10년 정도 된 임차인이 많이 있었다 보니까 임대료가 약간 예전 수준의 임대료가 갖춰져 있는 건데 만약 여기를 제 임대를 세팅을 한다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7,500에서 8,000도 충분히 맞출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로드뷰를 보자면 네, 이 레이크 팰리스 아파트가 입구가 여기 하나 있고요. 또 도보로 갈 수 있는 입구가 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도보 횡단보도를 따라서 앞에 있는 이 건물이 거래가 됐습니다. 네, 로드뷰를 보더라도 굉장히 좀 커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긴 하죠. 그리고 앞에 도로가 이렇게 있고 측면 도로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네, 이렇게 측면 도로가 한 10m 가량으로 나와 있죠. 그리고 좀 더 뒤로 갔을 때 네, 이렇게 후면 도로까지 접해 있어서 한 3면 코너에 위치한 이런 건물입니다. 네, 그리고 보시면 여기 뒤로 지하로 갈 수 있는 카리프트가 있고요. 또 타워로 될 수 있는 이 타워 주차장이 있어서 주차만 거의 한 61대를 댈 수 있어서 이 건물 치고 주차 사이즈도 잘 나오는 그런 건물이었죠. 비록 이 매가가 거의 한 300억 가량이 돼서 매가는 좀 크긴 하지만 그래도 건물이 한 1,400평이 넘기 때문에 이 정도 사이즈를 이제 매입할 때 300억이면 오히려 저렴하게 매입했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굉장히 큰 사이즈의 건물을 이제 매입한 사례를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건물이 사실 예전부터 좀 나와 있었던 그런 건물이긴 한데 예전에는 한 200억 중반에 있었다가 최근에는 한 300억 이상으로 매물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가격을 내고를 잘 해서 거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 그런 사례입니다.
네, 네 번째 사례입니다. 네 번째 사례는 이제 이 건물이 매각이 되고 굉장히 좀 많이 이슈가 되고 있었던 건물이기도 하죠. 위치를 보자면 신논현역과 강남역 사이에 있는 건물이고요. 이 도로가 유명한 게 한 3년 전쯤에 비 김태희 씨 부부가 강남역 위에 있는 이 건물을 한 평당 6억 주고 매입을 했었죠. 총 매가는 920억이었고요. 그런데 이때도 이제 비싸게 사지 않았냐 뭐 이런 말들이 많았는데 그 금액을 훌쩍 뛰어넘는 평당가로 거래를 한 사례가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 위치는 신논현역 7번 출구에서 좀만 나오다 보면 첫 번째 코너 빌딩이 나오는데 이 건물이 거래가 됐습니다. 개요 한번 보시죠. 네, 본 건물은 530억이 거래가 됐고요. 계약일은 7월 26일, 잔금일은 10월 29일날 치렀고 대지 면적은 64평, 연면적은 409평의 건물이고 지하 2층, 지상 10층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2006년도에 신축해서 나름대로 깔끔한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 건물이고요. 본 건물에서 보증금은 4억, 임대료는 1억 2천만 원 정도가 나와서 수익률은 3%에 육박했던 건물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건물이 이제 이슈가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건물의 평당가가 거의 한 8억 2천만 원 수준의 거래가 됐거든요. 비 김태희 씨가 한 6억 2천만 원 정도에 매입을 해서 그게 정말 비싸다라는 그런 이슈가 많이 있었는데 이게 8억 2천을 찍었다 보니까 거의 이 라인에서는 신고가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제 비록 이게 평당가가 거의 한 10억이 육박한 한 8억 정도의 매가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 신논현역과 강남역까지의 그 라인을 보시면 건물 사이즈가 대부분 한 100평이 다 넘는 건물이 있어요. 웬만한 사이즈는 지금 현재로는 거의 1000억이 다 넘는 금액이 있는 그런 라인이긴 한데 유일하게 이 건물만 64평 정도의 건물이라서 나름의 소액대로 들어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건물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00억이 안 되는 한 500억대의 자산을 가지고 매입할 수 있는 그런 마지막 건물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제 평당가는 비싸지만 수익이 나오고 있었고 워낙 좋은 위치에 있는 건물이다 보니까 소유의 개념과 상징성의 개념으로 매입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서 사례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마지막 사례입니다. 마지막 사례는 방금 보여줬던 8억이 넘는 평당가의 건물과 300~40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거든요. 하지만 평당가는 한 3분의 1 정도의 평당가 되는 건물이 거래가 돼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위치 한번 보시죠. 좀 전에 보여줬던 520억짜리 건물이 이제 여기 있었고요. 여기서 신논현역 위쪽으로 좀 올라가면 3번 출구에서 한 100m, 150m 갔을 때 이 건물이 거래가 됐는데 개요 한번 보시죠. 네, 본 건물은 650억이 거래가 됐고요. 계약일은 7월 1일, 잔금일은 10월 14일. 대지 면적은 233평, 연면적은 972평, 지하 2층, 지상 7층의 건물이 거래가 됐습니다. 이 건물은 원래 이제 삼성 패션이 들어가서 인차를 하고 있었던 건물인데 최근에 다 퇴거를 하고 명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거래를 했는데요. 토지 평당가로 봤을 때 아까 그 영신 빌딩이 한 8억 2천 정도를 하고 있었고 이 건물은 한 2억 7천 정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신논현역에서 떨어진 위치는 비슷하지만 이 건물은 거의 아까 그 건물의 한 3분의 1 정도 금액이 거래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필지 모양을 보자면 대로변에서 이 부분이 상업지가 되어 있고 뒷부분은 이제 3종 일반 주거지구로 되어 있어서 노선 상업지에 위치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죠. 네, 하지만 이 필지 모양이 좀 약간 이상하게 생겨서 비선호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긴 하겠지만 이렇게 양면 도로에 접해 있기 때문에 이제 신축을 했을 때 주차를 뒤로 뺄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평당가 2억 7천이라는 금액이 저렴하냐라는 걸 따져봤을 때는 바로 앞에 있는 건물이랑 비교를 해볼게요. 현재 이 부지가 이렇게 있고 바로 건너편에 있는 이 건물이 최근에 거래됐었죠. 이 건물이 그 유명한 빗썸에서 매각을 한 건물인데 이 건물은 이제 신축이 됐지만 건물가를 약 70억 정도를 잡았을 때 평당 금액이 한 3억 4천가량이 됐었거든요. 하지만 상권을 비교를 했을 때 이 강남대로를 중심으로 왼쪽은 좀 더 상권이 또 떨어지는 곳이고 오른쪽이 오히려 상권이 좀 좋은 곳이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은 상권이 좀 더 좋은데도 불구하고 평당가 2억 7천이면 굉장히 저렴하게 잘 샀다라고 판단되는 건물이어서 사례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이렇게 거래량과 사례를 살펴봤는데 오늘은 좀 특이하게 리얼티 코리아 사례들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최근에 좀 리얼티 코리아가 꼬마 빌딩도 잘하고 있긴 하지만 주요 위치에 있는 큰 건물을 매각을 했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이런 셀링 포인트도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리얼티 코리아 거래한 사례들만 가지고 와봤고요. 그리고 오늘자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확정이 됐죠. 하지만 예측되는 건 연준에서 그래서 금리는 떨어뜨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과 더불어 우리나라도 금리를 떨어뜨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올해까지는 정부에서 부동산 임대업에 관해서 규제를 좀 하고 있다 보니까 올해까지 금리를 잘 받기는 힘들 것 같고 내년 초에 좀 금리를 보시면서 좀 투자를 이어나가면 성공적인 투자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11월 매매사례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저는 12월 달에 이제 마지막 매매사례다 보니까 잘 준비를 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